안녕하세요. 자, 소멸시효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변제가 도래했다든가 조건이 성취했다든가 그런데 그러한 소멸시효의 이러한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청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처분.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마지막에 승인이다. 승인은 이건 이제 채권자 행동이고요. 채권자가 하는 행동이고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승인이라고 평가 내리면 되는 건데요. 자, 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그걸 압류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소를 제기를 했을 때 소가 끝나고 나니까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재판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에게 소송을 걸 때는 일단 금전 채권으로는 처분 금지하는 그것을 가압류 이렇게 말하고요. 금전이 아닙니다. 등기 청구권 같은 거예요. 등기 청구권으로 자,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하라라고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 판결 받았더니 이미 다 처분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금전이 아닌 걸로 가처분, 처분 제한이라고 평가 내립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343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청구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면 시효 중단 여력은 없을 것이다.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자로 하여 그럼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 이러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소멸시효 중단 여력이 없다. 무효다. 자, 압류할 물건이 없어도 집행 불능이 되더라도 중단 여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를 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승인이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금 뭔가 이렇게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불행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일부를 갚거나 이자의 일부를 갚아오더라 이 말이죠. 자, 이 승인은 소멸시효 완성이죠. 완성 전에 하는 겁니다. 전.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돈 갚을게요 라고 승인하면 승인이 아니라 이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포기로 봅니다. 포기.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게 승인이고 후에 하는 게 포기예요. 자, 포기를 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근데 승인은 처분 권한까지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좀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승인의 동그라미 2번에 시효 중단 여력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나온다. 자, 시효 중단 여력의 승인은 상대방이 권리가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처분 권한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포기는 요한다. 이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러나 승인권자에게도 적어도 관리 권한은 있어야 된다. 관리 권한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승인의 4번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고, 자, 변제 기한을 유예를 요청한다든가, 이자를 지급한다든가, 일부 변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승인이다.
승인은 시효 완성 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드리게 됩니다. 후에는 포기다. 그죠? 자,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됐는데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효과의 문제입니다. 효과의 문제. 자, 시효가 소멸 불행사죠. 불행사가 출발해서 행사한 거죠. 그죠? 완성 시점은 여기였을 수 있는데 완성. 기산점, 그죠? 기산점. 중단 시점, 중단, 그죠? 여기는 완성 시점이죠. 그러면 요 소멸시효 중단 시점까지 경과된 요 기간은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해 버립니다. 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시효 기간은 요 진행된 시효 기간은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산입을 하지 않고 제로가 돼 버리고 중단된 때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해요. 소멸시효가.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자, 사라진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내리는 거죠. 자, 이 시효 중단은 당사자,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 자, 그리고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이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죠. 당사자와 그 승계인. 당사자 그 승계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예외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343페이지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는데 당사자 승계인이 아닌 자에게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인적인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장된다. 그래서 이 확장되는 사례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적 범위 확장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물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 자,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된다. 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1억을 빌려준 거죠. 갑이 채권자고요. 자,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채권자가. 근데 담보로 맡길 부동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병이 주선한 을이 이제 병을 추천해서 이제 형님이겠죠. 형님이나 부모나 친척에게 이렇게 채권자와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 건드리지 말고 내가 담보로 쓴 이 물건만 건드려서 돈을 받아가세요라고 자, 물상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관계는 당사자 승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시키면 물상보증인, 주종관이니까 물상보증인에도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안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는 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재산에 이제 경매를 진행하려고 압류를 하겠죠.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죠. 그런데 채무자에게 효과가 있느냐? 채무자의 채무도 중단되느냐라고 했더니 중단되는 효력은 원칙은 없지만 압류했다라는 것을 뭐하면요? 통지를 하면 당사자 승계인이 아닌데 범위가 확장된다.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이 토지가 이렇게 반드시 이웃은 아니지만 맹지다 보니까 얘가 도로다 보니까
편익을 제공해 주세요.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역지가 갑, 을, 병이 3분의 1, 3분의 3분의 1 지분의 형태로 갖고 있다. 공유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는데 요역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지역권은 2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소멸시효 걸리는 이 지역권에 대해서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되면 다른 이러한 공유자에 대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으니까 당사자 승계인이 아닌데 그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고요. 자, 344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이거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소멸시효의 인적 범위가 확장되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소멸시효 정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가는 사이에 그 소멸시효 그 권리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그러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미성년자라든가. 그랬을 때 새로운 법정대리 임명될 때까지 잠시 스톱을 시켜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정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멸시효 효력이 나옵니다. 345페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소멸시효가 이제 완료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채권이 절대적으로 사라지는 거냐, 사라졌다고 재판정에서 주장하는 원형권이 생기는 거냐, 뭐 이것의 대립인데요. 절대적 소멸설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보고요. 자, 한 장을 넘어가서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멸시효에 있어서 이 경우에 우리 요 뒤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 346페이지 양학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 학설의 차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소멸시효의 소구표는 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을 했다. 자, 다시 우리 기산점이 출발을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급해서 소급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이 뭐냐면요. 완성을 했으니까 원금은 소멸하겠죠. 그랬더니 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소급표가 없다면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급적 소멸하기 때문에 이자도 소멸한다라는 그러한 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소급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라고 하는 그러한 적상이 있었다면 상계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드립니다. 자, 소멸시효 이게 포기도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겠다라고 한다면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포기는 승인하고 좀 달라서 완성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소멸시효 완성에 포기가 가능한데 강행 규정이니까 전에는 포기를 하지 마라. 전에는 포기를 금지하고 있고요. 소멸시효 기간 완성 후에 포기가 나오는데 완성 후에 포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포기는 처분행위고요. 처분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드립니다. 자, 그러나 3번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표현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자,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다.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옆에 그림에서 가까우리 1억의 금전 소비대차에서 채권자고 채무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병이라는 자하고 물상 보증 계약을 세워서 병이 물상 보증인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자, 지금 이 갑의 을에 대한 이 1억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채무자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으니까 물상 보증인도 따라서 포기된 것이고, 어차피 물상 보증인의 이러한 이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포기했을지언정 보증인은 소멸시효 이익을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포기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익을 포기하여도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게는 포기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요 포기도 의사표시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시효 완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 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종속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력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이러한 강의가 끝난 거죠. 자, 물권법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물권법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물권법이 나오는데요. 자, 민법 총칙이 끝났고요. 자, 물권법. 물건에 관한 법이죠. 권리 주체가 물건, 객체가 물건입니다. 객체. 자, 물건에 대하여 관한 법, 이런 어떤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물권법의 전체 체계도 또 판택되는 체계가 총론이 있고요. 자,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 그죠? 그래서 이 강론이다라고 했을 때 강론은 물건이 총 8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8가지 물건. 8가지 물건에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자, 왜 점유하느냐라고 하는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이라고 하는데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원천, 뭐 이런 어떤 측면인데요. 그 중에 이제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소유권은 사용과 수익과 처분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물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사용수익이나 처분을 제한합니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항상. 자, 제한물권 중에 소유권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용익물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처분을 제한하면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앞으로는 해나가겠지만 지상권이 있고요. 자,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에 다시 3가지가 나오는데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이 있고요.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의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 8가지 물권의 공통점을 총론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물권이 무엇인지, 그죠? 물권의 의의죠. 자,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의 문제죠. 그러면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법으로 정하느냐? 물권법 첫 번째 조문 185조죠. 그죠? 자, 그래서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옵니다. 효력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요. 자, 물건을 물건답게 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게 됩니다. 청구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 되고요. 자, 물건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변동은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 의사에 합의한 변동, 법률 행위한 변동, 법 규정에 의한 변동이 있습니다. 자, 법률 행위일 때는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해 줘야 되고 동사는 점유로 공시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건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권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7페이지 물권 일반,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다만 이제 물건은 특정 독립, 현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 물건의 개념은 우리가 정의를 공부했죠. 유체물, 그죠?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걸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 일권주의가 지배되게 됩니다. 여기에 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동그라미가 일물권의 외가, 자, 외라고 할 때, 이 용의권입니다. 용의권. 용의권은 물건의 일부에 가능합니다. 용익은 일부에 가능하다. 물건 일부에. 중대한 일물일권의 외가 되겠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칸칸이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일물일권의 외다. 다만 이러한 이 저당권은 부동산 권리, 이 권리가 어느 권리냐?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권도 권리질권, 동산질권이 있습니다.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표현법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물권과 채권의 비교가 나옵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하여, 자,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권리 주체 사람이 직접 지배합니다. 누구 도움 없어도. 자, 이거 내 물건이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그죠? 그러나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돈 달라 요구하는 권리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죠. 간접적인 권리고요. 자, 채권은 뭐 매매계약.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 계약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행을 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비배타적이다. 채권은 비배타적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잔장을 넘어가니까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185조입니다. 물권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겠다. 민법 185조, 그죠? 물권 법정주의에 대한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의 종류. 자, 그 내용은 사실 법조문에 없지만 해석상 들어갑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종류, 해석적으로 내용도 마찬가지고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이외에는 정하지 못한다. 이것을 물권 법으로 정한다 또는 강제주의다. 법률이나 관습법이니까 이것은 계약 자유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법률이 아닌 당사자 임의로 종류를 창설하거나 내용을 변경했을 때 임의로, 그죠? 이 임의는 무효다. 당사자 합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당사자 합의로 종류를 창설하거나. 자, 그래서 근거, 이런 어떤 물권의 이 법정주의, 물권을 배타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하기 위해서는 무한정한 물권을 공시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한 공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을 법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법률, 물권 법정주의 내용에서 법률 관습법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제 법률이 있고요. 헌법, 법률 위에 헌법 있잖아요. 그죠? 헌법 있고, 법률 밑에 명령하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물권의 종류를 창설할 수도 없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 법정주의 185조는 물권의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이렇게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를, 그죠? 이 185조가 강행 규정이다라는 표현법입니다. 강행 규정이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359페이지죠. 자, 물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 팔물권, 상법 인정하는 물권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법 인정하는 물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습법 인정하는 물권이라는 거죠.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그래서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타인의 임야에 허락을 받고 분묘를 세우는 것, 조상을 모시는 분묘를 세우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특수 지상권인데, 이런 것들은 관습법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 토지와 건물이 별개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별개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죠? 동일 소유입니다. 동일 소유. 그런데 이 A가 토지를 B에게 처분했습니다. 자, B라는 근데 A하고 B와의 토지 매매 계약서에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어요. 그런데 철거 특약도 없는데 B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철거해 오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사회 정책적으로 아깝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다가 토지가 후에 매매되었을 때 그 계약서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자, 이 건물은 법이 정한, 그 법이 무슨 법이냐? 관습법이 정한, 그죠? 자, 이것을 관습법상의, 자,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 전속을 인정하는 법정 사용권, 지상권, 이런 거죠. 자, 이것도 관습법 인정하는 물권이다. 자, 양도담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유권자가 있죠. A가 이 건물 아파트의 소유권자입니다. A가요,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뭡니까? 요 지금 소유권을 제한하며 돈 빌리는 거죠. 저당권, 은행 같은 것에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당권이 경매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러한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려간 돈을 갚으면 말소해주고 편지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양도. 소유권의 제한적 법리가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적 법리에 하여 돈을 받아내는 걸 확실히 하고 있다. 이게 양도담보. 근데 동산 양도담보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는 성문법으로 가버렸고요. 동산 양도담보가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359페이지에 온천권이 관습으로 인정되는 물건이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공의하천용수권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천권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물권의 우리가 총체적인 체계이고요. 총체적인 체계이고, 그리고 물권에 있어서 법정주의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인 정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의 효력적인 측면을 다음 강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